자, 안녕하십니까. 누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누구냐는? 저는 유빈이에요. 누보스 게러지지. 네. 어쩐 일이야? 너 지금 정비하다 와서 이런 거야, 지금? 맞아요. 바지랑 지금 뭐 장난 아니네? 방금 어디 뭐 탄광에서 일하다 왔냐? 2차 뜯다가 디스크에 묻어졌나 봐요. 이제 뜯다가. 우리 유빈이가, 사실 얘가 퇴근하고는 여신이거든요. 키는 작지만 쫙 빼입고 엄청 이쁘게 하고 다니는데 이중 생활하는 거죠. 여기서는 되게 이렇게 터프하고 기름 묻히고 일하는데 요새 정말 일을 잘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손님들도 처음에는 유빈이가 이렇게 손님들 차 만지는 걸 그 차주분들이 약간 꺼려했어요. 아니 젊은 여자가 내 차를 만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팬층이 생겨서 유빈이가 오일을 바꿔줘야 오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치?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자, 신형 벤츠 E클래스가 이번에 풀체인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풀체인지 맞아요. 동력 계통은 이전 모델에서 그대로 왔는데 플랫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이 많이 바뀌고 주행 성능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제가 요거 끝나고 바로 리뷰를 할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틀째 타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좋아진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역대급으로 과거의 벤츠 6기통 뭐 263S나 2400, 450 같은 거 칭찬하고 나머지 벤츠들은 내가 많이 깠잖아요. 사실 벤츠는 과거의 왕눈이 E클래스 약간 묵직하게 나가고 좀 부드럽고 6기통 엔진에 토크발 좋고 요런 게 진짜 벤츠였고 뭐 회두성이나 이런 게 좋다가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됐을 때부터 크라이슬러랑 같이 합병이 되고 나서 구조조정 내지는 원가 절감이 들어가면서 E클래스가 좀 망작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짱깨들한테 대주주가 짱깨가 되면서 막대한 이 원가 절감이라든가 뭐 짱깨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서 우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벤츠가 많이 퇴색되고 변화를 가졌는데 내가 그때 리뷰할 때 한 2번 정도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올 거다. 왜냐면 벤츠는 세계의 브랜드지 중국의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의 취향에 맞게끔 절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나는 좋아질 거는데 그 다음에 요 전에 내가 리뷰했던 C300인가 350, 그 AMG. 걔네들이 제대로 또 벤츠 성격이 나오는데, 과거의 옛날 벤츠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맛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나왔던 망작으로 실망을 많이 줬던 벤츠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좋아졌냐면, 유빈아, 일단 요거 본넷. 요거 알루미늄으로 돼. 요거는 뭐 모든 차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요 부분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내가 안 좋다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 이쪽으로 배기라인이 나와서 꺾여서. 유빈아, 저쪽 가서 찍어볼래? 원래 배기는 요거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흡기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흡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인터쿨러가 있거든요. 여기는 ECU가 있고 이 밑에 인터쿨러, 순행 인터쿨러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과급이 되는데 원래는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터빈이 뒤집어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앞쪽에서 오는 여기 보면 요 열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열리는 거. 요게 이제 바람에 따라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건데 요 바람이 나와서 얘 터빈을 냉각을 여기서 시켜주고 배기 라인은 요게 그대로 뒤집어지면 엔진의 배기 파이프, 배기 매니폴더로 나간 게 바로 그냥 뒤로 나가야 되는데 얘네는 설계 이점을 어떻게 관점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내가 무조건 여기서 90도로 꺾어지니까 열을 많이 받아서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고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해서 배기의 저항을 살짝 주게 되면 낮은 RPM에서의 토크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 차가 마력수가 250 몇 마력 막 이렇게 나오면 BMW의 530하고 비슷한 세팅 값을 갖고 있는 엔진인데 얘가 낮은 RPM에서의 토크는 530보다 좋아요. 그게 이 배기 라인의 설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배기량을 다운사이징으로 많이 내렸지만 과거 벤츠의 낮은 RPM에서 나오는 그 풍부한 토크감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동작에 있을 때, 우리 스튜디오에 있을 때, 유빈아 이거 찍을 수 있냐, 요거? 요 터보에, 요 액추에이터에 연결돼 있어서, 얘가 이제 움직여서 터보의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터보의 풍량을 조절해주고 이런 것들을 얘가 하는 로드인데, 전에 얘가 달그락달그락 소리 난다고 내가 이쪽에서 뭐 만져서 243, 맞냐? 253?
253, 그 다음에 CLS 450, 뭐 이런 거 할 때, 이 터보에 달려있는 이 액추에이터를 움직여주는 이 로드가 스프링이랑 뭐랑 돼서 흔들리고 안 좋다고 내가 막 소리 난다는데 얘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이 돼갖고 이제 흔들리질 않게끔 요거 보니까 그때 내가 지적한 게 다 맞았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엔진에서 무슨 소리 난다 어쩐다는데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문제점들로 지적됐던 것들, 내가 하체 우리기를 할 때 지적했던 것들이 다 지금 개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알루미늄, 요 패널도 다 알루미늄, 요 뼈다구 여기는 다 스틸이에요. 여기는 다 스틸로 돼 있는데,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이쪽에서 이제 옵셋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15%, 30%, 25%뭐 옵셋 충돌 같은 걸 하면, 여기를 빵 박으면서 휠하우스가 밀리면서 이쪽으로 해서 A필러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탑승객, 특히나 운전자가 하체 쪽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요 밑에 있는 인사이드 패널 메인 뼈다구라든가 휠하우스에 설계를 해서 얘를 비껴가기로 해서 차를 비껴가게 하든가 아니면 기본 방으로 버텨줘야 되는데 얘는 요 휠하우스에서 여기 앞에 패널 여기 꺾인 여기가 요거는 스틸로 되게 센 거거든요. 여기를 요걸로 연결했는데 요게 굉장히 강한 쇠예요. 이게 철판을 절곡을 딱 디귿자로 한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를 배불뚝이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얘가 굉장히 강한데 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버티게끔 한 거예요. 밑에 인사이드 패널까지 있기, 메인 뼈다구가 있으니까 버텨주고 여기서 비껴가기라든 아니면 얘가 1차로 버티고 얘가 2차로 여기까지, 여기는 또 엄청 센 티바의 두랄륨인 같은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해서 아예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비껴가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버티고 가겠다. 우리는 벤츠답게 신사답게 몸빵으로 가겠다. 이런 설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요거 잘 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일라나? 유빈아? 너 잘 찍을 수 있냐? 요 부분의 쇠가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만나서 밑으로 인사이드 패널로 내려가는 요 쇠가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전방 충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E클래스급이면 차값이 거의 막 8, 9천만 원, 1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물론 1억에 육박하는 차가 사기통이 좀 아쉬운 건 있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가 마일드 하브와 다운사이징이니까 사기통이긴 하지만 우리는 E클래스 1억에 육박하는 차니까 웬만한 사고나 이런 거에서 탑승객을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요. 강하게 만들어 놨고, 자, 제가 신형 BMW 5 시리즈를 리뷰하면서 지바디 때에 비해서는 칭찬이 적잖아요. 그리고 i5를 삼천리 모터스 BMW 오준영 지점장님이 저한테 2달 넘게 관용차로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뷰를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523D는 리뷰를 찍었으나 너무나 내가 대차게 많이 까서 내가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그네 누나 생각에는 내가 이러려고 리뷰어가 된, 신형 5 시리즈가 왜 노사장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좋은 리뷰가 나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530 리뷰에서 여러분들한테 암시를 줬잖아요. 무게중심이 높아졌다. 얘네가 신형 5 시리즈를 개발할 때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한 플랫폼을 쓰게끔 만들었는데 하이브리드 플랫폼? 사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남자로 치든 여자로 치든 몸매도 좋은데 씨름 선수처럼 힘도 세야 돼. 불가능한 거죠. 몸매가 좋으면 근육량도 어느 정도 줄여야 되고 지방도 다 줄여야 되고 그러면 철저하게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도 세야 된대. 힘이 세려면 근육량이 많아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근육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시리즈한테 헤비급의 중량을 가져야 되는 전기차의 그런 어떤 구성을 갖게끔 플랫폼을 설계하면서, 자, 이거 밑에 배터리를 달지 말고 이 플랫폼으로 우리가 내연기관을 쓰자. 제가 이따 리뷰할 때도 이 차를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자동차는 제가 예전에 9년 전부터 리뷰할 때 늘 하던 말이 있죠. 심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연기관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 엔진을 앞에 두는 플랫폼의 차든 엔진을 의자 뒤에 두는 미드십 플랫폼이든 포르쉐 911처럼 트렁크에 넣는 RR 방식을 쓰든 간에 엔진을 기점으로 해서 심의 중심을 잡고 차의 주행 세팅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꽤 무겁잖아요. 500kg가 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다 붙인단 말이에요. 앞에 감속기나 모터나 뭐 인버터, 컨버터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심의 중심은
요만큼의 중심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판때기 이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힘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엔진과 미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팅을 하게 돼 있는데 전기차는 그게 어렵죠. 전체 바닥을 굉장히 넓게 두꺼운 배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의 중심점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5 시리즈가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BMW는 일반 양산차 브랜드 중에서는 무게중심, 저중심, 무게 배분에 가장 민감한 회사인데 그런 BMW가 플랫폼을 전기차랑 공유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벤츠는 내가 타면서 입가에 웃음이 나오고 야, 이 씨발 짱깨 새끼들이 이렇게 차를 만드네? 물론 독일이 모든 경영권이나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 주주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진핑이 형네가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 이 차를 타면서 내가 입가에 미소가 나오는 건 옛날 벤츠처럼 옛날 벤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모델, 20년 전 뭐 이런 모델들을 타보지 않은 젊은 지금의 세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 벤츠는 무겁게 쫙 깔려가는 그 맛이 있어요. 근데 요즘 벤츠들은 그 맛이 없는데 얘도 물론 그 맛은 없는데 일단 회두성,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앞부분에 움직이는 이 회두성이 민첩함이 생겼어요. 요 전에 이 클래스보다.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악셀레이터를 전개했을 때 무게중심의 변화에서 차가 허둥지둥 되질 않아요. 돌아갈 때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서 확 차이가 나는데 아날로그 방식의 하이드로백 브레이크가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ABS 모듈을 여기 따로 뺐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전자식 브레이크를 요새들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아직까지는 세팅값이 100%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전기차의 전체적인 이질감이나 전기차의 주행 특성으로 인해서 전자식 브레이크의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원페달 드라이빙이든 뭐든 어떻게든 상계 처리가 돼요. 근데 내연기관 차들은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 다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자식 브레이크를 다 넣는단 말이에요. 엔진이 꺼져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얘도 엔진이 꺼져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어시스트가 있는데 얘는 이제 요 하이드로백의 진공압을 만드는 게 이제 전자식 모터를 통해서 모터로 당겨갖고 하면 되니까 엔진이 꺼져 있어도 그게 가능한데 얘는 이걸 넣어가지고 내연기관의 본연의 드라이빙의 느낌이나 브레이킹을 했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느낌을 이질감을 갖지 않게 한 거예요. 벤츠는 EQE, EQS, 뭐 EQA 등등해서 전기차가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제가 벤츠 EQE를 리뷰하면서 안 좋은 점들을 많이 하면서 얘네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단종을 했죠. 벤츠가 그 라인업을 단종하고 다시 전기차를 새로 도전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또 어떤 유튜버가 그랬다며. 그거는 성공작이다.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숲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벤츠는 전기차로의 준비와 어떤 시장에 대한 진입을 깊게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되게 높게 보는 거예요. 내연차는 내연차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벤츠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최근에 삽질을 존나게 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차를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마인드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EQE, EQS 벤츠의 전기차 다시 사업을 좀 소강해 두고 새로 가는 게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나머지 옆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이 차는 마력이 300마력이 택도 없이 안 되는 250마력대 차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의 두께가 살벌합니다. 웬만한 차 400마력대 두께의 브레이크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디스크도 크죠. 그리고 타공 디스크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BMW들은 이 벨하우징을 브렘보에서는 이제 디스크를 받고 벨하우징은 독일에서 브렘보는 이태리 브랜드거든요. 이태리에 있는 건데 디스크는 브렘보 애들 이태리 애들이 잘 만들고 벨하우징은 독일에서 자석이 붙지 않는 좀 가벼운 소재를 쓰는데 벤츠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요.
직접 만드는데 요 소재도 녹이나 이런 걸로는 조금 강하긴 한데 좀 무게는 있죠. 네, 요 부분이 아쉽고 대신에 캘리퍼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해서 자석이 붙지 않게 만들어놨고 패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 차가 뭐 중량이라든가 중량은 좀 무거운 편이지만 배기량이 그렇게 출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적당한 게 들어간 것 같고 자 이제 앞바퀴의 세팅이 전에보다 많이 바뀌었는데 요 각도 위쪽에 달려있는 어퍼함이 요게 수평이거든요. 요게 수평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꺾어놨죠. 위쪽에서부터 캐스터를 이빠이 주겠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연결되는 여기도 전체가 캐스터 각이 많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직진을 할 때 느낌도 되게 좋고 요걸 돌렸을 때 돌아올 때 이 느낌이 굉장히 민첩해집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앉아서 스티어링을 돌려보고 코너링을 돌려보면 애가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조금 의아하고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게 핸들을 돌리고 복원이 되거나 핸들을 돌렸을 때 에어스프링이나 감압 댐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수평을 맞추려고 할 때 뭔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보통 차에서 느껴지지 않는 얼핏 보면 싼마이 튜닝 같기도 한데 그게 얘인 것 같아요. 예. 요 지금 스테빌라이저를요. 여기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서 연결을 했는데 여기서 위로는 이렇게 꽂혀요 또. 그러니까 보통은 옆으로 이렇게 꽂히던 이렇게 방식이 있는데 얘는 여기서 눌러서 가는 힘하고 여기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꽂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요게 좀 요 스테빌라이저가 주는 이 텐션의 힘이 뭐 제가 이걸 뭐 수치로 어떻게 계산해 볼 수는 없는데 운전을 했을 때 느껴지는 피드백이나 육안으로 봤을 때 느낌이 얘가 굉장히 탱탱한 수평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얘 때문에 스티어링의 느낌이 많이 다르고 요 위쪽에 보면 요거 지금 저 BMW처럼 스프링 컵에 있는 쇼바 마운트 댐퍼의 상단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휠하우스도 다 지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스프링은 건선량이 많죠. 부드럽게 세팅을 한 거예요. 고급 기술 들어가. 부드러운데 탱탱하게 했는데 이 차를 보면서 또 하나 아쉬웠던 건 풍부한 쇼바감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댐퍼가 되게 얇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벤츠를 리뷰할 때 댐퍼가 얇다고 무조건 깠는데 이게 무조건 까서는 안 되는 거였더라고. 예전에는 내가 풍부한 쇼바감이 안 나와서 그냥 대차게 까고 스포츠성으로 몰아붙일 때 댐퍼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지 못해서 내가 깠는데 그 뒤로도 제가 벤츠를 몇 번 리뷰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250을 죽어라 까버렸죠. 거의 뭐, 걔는 내가 묻어버렸다고 해도 될 만큼 까버렸는데 그 이후로 300이라든가 350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느끼게 된 건 물론 350이나 고출력들은 댐퍼가 좀 더 큰 게 들어간 게 사실인데 이 얇은 댐퍼를 얘네가 좀 길게 세팅을 하는데 앞에는 별로 길진 않은데 이 얇은 댐퍼가 얘는 그렇게 길진 않죠. 여기서 요 정도니까 요 정도거든요. 전체 길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긴 댐퍼를 쓰는 건 아닌데 뒤에는 좀 길고 근데 이 벤츠 애들이 쓰는 타입이 길면서 무슨 뭐 이 댐퍼가 그런 게 있어요. 단동식, 북동식에서 안에서 열리는 피스톤이 하나만 열리냐 양쪽으로 열리냐 해서 단동식, 북동식 여러 가지로 세팅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얇으니까 얘네가 막 격한 운동을 할 때는 풍부한 쇼바감이 안 나오고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드는데 부드럽게 달릴 때는 얘네가 또 고급감을 줘요. 그러니까 벤츠는 아무래도 BM처럼 스포츠성의 세팅이 아니니까 이 얇은 댐퍼를 갖고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얘를 타면서 좀 아쉬운 건 풍부한 쇼바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거하고 약간 억지스러운 탱탱한 느낌인데 근데 벤츠가 이런 경쾌한 스티어링 느낌을 준다고? 핸들을 돌렸을 때 이렇게 피드백이 빠르다고? 이런 걸 느꼈을 때 대단함을 느끼고 캐스터가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 여기 알루미늄, 밑에도 여기 스티어링 하면 알루미늄, 텐션 스트러는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 전부 다 알루미늄 넣었죠. 예전에 내가 250인가 뭔가 할 때는 스틸 썼다 깠는데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이 스틸이에요. 보통의 요새는 3 시리즈도 이제 좀 좋은 것들은 여기가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뭐 웬만한 차들 뭐 아우디도 그렇고 막 알루미늄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스틸을 썼다라는 게 좀 저는 약간 아쉬운 거죠. 여기를 알루미늄을 써줘야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진동이 상쇄가 잘 되는데 얘네는 단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충돌 안전에 대비해 얘가 이제 메인 뼈다구거든요. 이 인사이드 패널이. 그러니까 이 인사이드 패널에서 견디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스틸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내가 모르죠. 돈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부드러움이나 강성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스틸을 썼다는 건 좀 아쉬운데 대신에 유빈아 이쪽으로 와볼래? 여기를 이렇게 스틸을 쓰다 보니까 여기를 대신에 이 밑에 있는 서브 프레임의 두께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두께. O3G나 이런 애들의 거의 2배 이상의 두께가 들어가니까 여기를 스틸을 쓴 대신에 밑에 쪽이나 얘가 이제 엔진을 떠받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퀴 쪽에서 오는 것도 다 얘한테 먼저 이 서브 프레임으로 가니까 여기를 굉장히 두껍게 이게 아우디가 쓰는 공법이거든요. 아우디 A6나 뭐 A7이나 이런 애 쓰던 건데 여기를 두껍게 해서 아마도 이쪽에 위쪽에 스틸을 쓰면서 생기는 안 좋은 부분들을 아래쪽에 이만큼 두께 보통은 이 정도를 쓰는데 쟤는 지금 이만큼을 썼단 말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를 썼기 때문에 저거를 쓰면서 위쪽에 메인 인사이드 패널을 스틸로 써서 강성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클래스는 설계 구조적인 측면이나 소재에 적용해서는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틀 동안 타면서 느끼는 건 이 차 되게 마음에 든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심은 뒷바퀴거든요. 뒷바퀴로 가겠습니다.